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이 저지른 대충 큰 문제거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맨 처음에 문제가 1966년에 일어난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창업주인 이병철이라는 분이 이제 그 기업주로서 있었는데요. 무슨 일을 했냐면 사카린이라는 물질을 일본 회사와 공모해가지고 들여올 때 건설 자재로 위장을 해서 들여옵니다. 그런데 사카린이라는 물질은 지금은 이제 발암물질로서 사람들이 거의 안 쓰고 있지만 설탕이 비싸니까 설탕 맛을 내는 수천 분의 1만 가지고도 설탕 맛을 낼 수 있는 사카린을 들여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카린을 들여와서 무슨 문제가 있냐? 첫째, 건설 자재를 들여왔으니까 무역에서 허위 사실로 이제 써가지고 1000배 이상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겼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무역을 하되 거기서 합법적인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사카린 사건이 유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1970년 1월에 바로 그 전해에 박정희가 전자공업 육성 방안이라는 걸 내세우고 8년간 사업을 이제 세웁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140억 원의 그 국고, 그러니까 혈세를 투입해서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 이미 진출한 그 영어로는 무니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통일교가 소유했던 일본 전자회사에서 기술 이전도 가져오고 어떤 면에서는 바로 통일교의 그 세력과 삼성이 만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죠. 같이 공모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뜻에서요. 근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정부의 국고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세금이 들어갔다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삼성 그러면 개인 기업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그만큼 지원해서 키워준 그런 회사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개개가 돈을 지불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것은 1997년에 일어난 IMF 하에 한국이 들어가게 된다는 큰 사건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 김영삼 정부에서는 그 굉장히 거품 경제로 가서 그 부채율이 굉장히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잘 되니까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개념도 있지만 대출 규모가 지나쳤다든지 또 특히 한화의 그 대출 규모가 문제가 됐다든지 왜 말레이시아는 IMF 체계 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었는데 한국 정부는 그걸 용인했을까라는 문제점, 또 당시 그 삼성 자동차를 세우기 위한 그 삼성 사람들의 욕심, 특히 홍석현의 그 욕심도 그 원인이 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죠. 그래서 그 IMF라는 굉장히 큰, 사실은 이게 소로스의 국제기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체제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한국이 전체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안정성, 경제 운영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IMF를 겪었다는 것에서부터요. 그렇지만 전 국민이 합심해서 뭐 금모으기를 했고 또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은행의 지분을 갖는 율이 또 그러니까 은행을 외국인들이 많이 소유하게 된다든지 그 IMF 체계를 겪은 이후로 사실은 금융업은 더 그 불안정한 구조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아무튼 그런 거대한 경제 문제를 낸 IMF를 겪게 되는데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애들 돌반지, 금모으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집애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그 금반지, 작은 금반지들을 있는 그대로 다 모아가지고 은행에 가져갔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진짜 국민들이 합심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게 과연 그만큼 성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 시대를 그 다음에 겪게 되고 그때에는 경제적으로 볼 때 뭐 경제를 급하게 또 일으켜야 되니까 카드 발급도 많이 하게 되고 해서 소비를 일부러 일으키는 그런 정책으로 IMF 시기를 지나오게 됩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삼성 자동차에 대한 그 강한 욕심 세워야 된다. 삼성 자동차를 무엇보다도 세워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바로 그 요즘 거론되는 홍석현 씨도 그때 그 삼성 자동차를 위해서 뭐 굉장히 글도 발표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2005년도로 넘어갑니다. 엑스파일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엑스파일 자체에는 그 이전에 이미 일어났던 이 사건이 밝혀진 것이죠. 뭐였냐면 그 홍석현 측에서 이학수라는 게 삼성의 아주 중심 인물이죠. 그런데 떡값을 검사들에게 주려는 그런 명단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폭로된 그런 일이었죠. 이 당시에 그 안기부가 갖고 있는 미림의 도청 테이프를 그 폭로하게 되는 그 이상호 기자라는 분이 굉장히 이 세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상호 기자는 그 주류 언론 방송에서 고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삼성의 힘이 강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삼성한테 삼성이 한 불법적이고 사회에 안 좋은 결과를 낸 그런 사건들 또 부패 비리에 관한 삼성이 저지른 그런 사건들을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상호 기자가 현재까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삼성이 적폐 세력 중에 적폐라는 것은 이런 언론 자유를 막는 것에부터 일반 우리들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2007년 12월에 일어난 그 삼성 유조선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BBK 사건으로 굉장히 어려운 선거판이 된 그 이명박한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선거판이 된 것을 도우려고 세간의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일어난 사건이 삼성 유조선을 뒤집어 엎어서
그 환경 침해를 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해안에 굉장히 시꺼먼 그런 기름을 전 국민들이 그걸 또 닦느라고 또 매스컴에서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BBK 사건이 그것 때문에 안 되겠어. 뭐 이명박을 찍어서는 안 돼. 이런 그런 여론이 점점 사그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크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일어난 또 사건이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이죠. 근데 세월호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렇지만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 대상으로 이 세월호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글쎄요, 좀 안산이라고 그래서 좀 섬뜩하죠. 소름 끼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아침에 배가 떠날 때 예상돼 있던 배를 왜 바꿨을까라는 문제. 또 세월호 자체는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적재될 수 있는 그런 배인데 화물이 1,000톤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적재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화물 중에는 그 고철이 아니라 그 철근제가 있어서 그 철근제는 제주로 향해서 건설 기재자로 쓰이도록 한 화물이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원인 추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명박이 추진한 그 원전을 수주했을 때 핵 폐기물이 들어 있어서 제주로 가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 의문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보다 제가 궁금해하면서 거의 울분을 갖고 있는 것은 왜 해경이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또 교신도 없이 10시 13분에 선장과 선원들만 달랑 태운 채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현장을 떠났을까? 해경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는 건 마땅한데 그리고 굳이 그런 특정 조직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윗선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상식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것이 보통 배가 그 운행을 하려면 국제보험회사에 보험을 들게 돼 있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보험사의 그 관행을 보면 작은 회사는 큰 보험을 또 들게 되고 이런 재보험도 들게 되고 굉장히 그 보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그런데 왜 보험사라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보험사는 자기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를 보험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국제적인 뭐 영국기라든가 그런 큰 회사는 당연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이 보험사들은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누적하고 있기 때문에 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보험사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국제보험사가 뛰어들지 않았을까라는
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